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시간함수나 플랜트를 라플라스를 하면은 대수 연산으로 그러니까 사칙 연산으로 표현된 대수 방정식이 나오고, 대수 방정식을 부분 분수 전개법으로 풀어서 걔를 역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다시 시간함수를 만든다가 이제 우리 제어 공학에서 플랜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 분수 전개법을 하려면 분모를 제로로 두는 특성 방정식을 두고 S의 해를 찾아서 풀어줘야 돼요, 방정식을. 근데 그게 가지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실수, 공획 복소수, 중근. 이거는 그냥 좀 개념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 건 아니고요. 그 책에 보면 각 그 개념마다 밑에 이그젠플이 다 있어요, 요새는. 근데 옛날 학생 때는 뭐 그 이그젠플 그렇게 유심히 안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니까 좀 이해가 더 쉬워요, 확실히. 그러니까 요새 책은 옛날이랑 달리 막 이론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그젠플이나 이런 설명들도 잘 나온 책들이 많으니까요. 책을 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공간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그 실근의 예제 하나랑 공획 복소수 예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실근인데, 이건 이제 만들어진 예제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어떤 개념 파악을 하면은 될 거예요. 일단 시간 함수가 이제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어떤지 모르는데, 이거 풀면 어떤 형태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함수가 s의 3승 더하기 3s의 제곱 더하기 2s, 그러니까 분모인 분자는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이런 예제는 풀이가 되게 쉽게 나와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는 딱 눈으로 봐도 이 분모나 분자는 아니지만 분모는 s 더하기 1, s 더하기 2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는, 뭐라고 하죠? 이거 고3 때 이거 뭐라고 부르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부분 요소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구했다면은 얘를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 형태가 모두 다 실근이잖아.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실근이기 때문에 부분 분수의 형태도 요 각각의, 이게 3승이니까 3차 방정식이잖아요. 3개의 식으로 이렇게 부분 분수가 돼요. 그래서 S분의 모, S 더하기 1분의 모, S 더하기 2분의 모. 여기만 딱 봐도 이 분모를 특성 방정식으로 두고 해를 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죠. 얘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여기 세 개의 항에 이 분자에 해당하는 그 상수를 구하면 돼요. K1, K2, K3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초기값 조건, 아니지. 최종값 정리가 가능해요. 최종값 정리. 그래서 뭐냐면 S가 제로로 가면 뭐라고 했죠?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최종값 정리의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값 정리는 K1은 이 S분의 모를 보는 거거든요. S분의 K1이라는 저 항의 최종값을 보는 건데, 걔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s를 곱해서 최종값 정리 보면 우리가 아까 라플라스 공식에도 s가 0으로 갈 때 s를 곱하잖아요. 그 개념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또 물어보겠죠. K2는 s가 마이너스 1로 갈 텐데요. 개념상으로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s 플러스 1을 s1이라는 변수로 치환한다면 결국에는 s1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s 플러스 1을 하고 세 번째 거는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즉 s가 s 플러스 1로 곱해줘. 그래서 이 최종값 정리는 뭐냐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s 변수를 그 항에서 제거해 버리고 나머지 값들의 결과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최종값 정리의 의미인 거죠. 최종값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여하튼간에 내가 보고자 하는 변수 S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항식의 결과식, 그죠? 결과식. 그게 이제 각각 항의 K1, K2, K3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이렇게 S를 곱하면 요 다항식에서 이 S끼리 삭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K1이라는 거와 관련된 S의 인자를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고 S는 제로라, 이제 극한값이니까 S는 제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를 0에다 다 넣으면요 2분의 2, 그러니까 1이 나와요, 결과가.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거리가 지금 보일 것 같긴 한데 1이 나옵니다. K2도 마찬가지예요. K2는 이제 S가 마이너스 1로 가는 항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S 플러스 1을 곱해서 S 플러스 1을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고 나머지 값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S 플러스 2 분의 S제곱 2S 더하기 2, 요걸 보는데 뭐냐면은 S가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래서 S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K3은 S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할 때거든요. 그래서 S 더하기 2 항을 넣어가지고 곱해서 S 플러스 2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고 나머지 항 S 더하기 1분의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2, S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2, 1이 나와요, 답이. 되게 쉽죠? 물론 있는 식이니까 쉽죠. 이거 실제 손으로 풀려면 아마 한참 머리 싸매야 될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fs의 각 상수 팩터, 상수 인자를 계산을 했더니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1분의 1. 왜냐면은 k2는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하고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부분 분수 전개법을 통해서 이게 쫙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요 함수는 요 세 가지 항의 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칙 연산으로 표현된 다항식을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이렇게 부분 분수 전개법을 구한 다음에 각각 항의 상수를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이렇게 부분 분수 전개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 라플라스를 배우진 않았지만 딱 봐도 우리가 눈에 알고 있는 함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 S분의 1이라는 거는 시간 함수에서는 단위 기단 함수예요. 1이죠. 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라플라스라는 건 이미 t가 0보다 큰 조건에서의 어떤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ut라는 걸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ut라고 안 적고 1이라고 적어요. 1.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편하게 ut라고 적어놨죠. 사실 여기
모든 시간 함수 ft의 모든 결과는 뒤에 ut라는 식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더하기 1분의 1은 마이너스는 이제 부호니까 나오고요. s 플러스 1은 지수함수의 그 변환 공식이거든요. 기억하면 2의 마이너스 at를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1이니까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여기서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표기는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플러스 s 더하기 2분의 1은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하고 이 전체적인 이 함수가 뒤에 그 ut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즉 t가 0보다 큰 경우라는 어떤 가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근인 이 라플라스 요 다항식을 시간함수로 변환하면 요런 특성의 시간함수가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이거 안다고 이거는 그 오토제어 책 좀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거에 보면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실제로 안 나오는데 뭐랄까 원래는 주파수 해석법이나 보드 선도나 뭐 다양한 안정도를 판단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지 못했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사실 가장 시각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시간함수를 직접 유도를 해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러니까 시간함수 축에서 그려보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라플라스니 연산정리니 여러 가지 라플라스 연산에 대한 얘기나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한번 리마이닝을 하는 거죠. 한번 배웠던 거 다 기억해 보는 거야.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이제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나 관련 내용을 서적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근이었을 때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제 공역 복소수일 때, 그러니까 플랜트를 나타낸 다항식을 풀어보니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허수가 그러니까 해가 허수인 걸 포함한 어떤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fs는 s의 3승 더하기 2s제곱 더하기 2s가 분모인 분자는 2. 얘를 가만히 딱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연습 문제라서 약간 쉽게 나오긴 했는데 s가 밖으로 빠지는 거죠. s 빠지고 이 안에는 s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허수가 나오는 해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되려면 이 s가 허수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봐도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들어가야지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허수고 여기는 s가 제로인 실수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 분수 전개법을 하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시스템이나 플랜트의 라플라스 변환 형태를 보면 얘의 부분 분수 전개법이 어떤 형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상수들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획복소수가 포함된 이 식은 부분 분수 전개법을 하면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요. 표준 형태로. 여기 표준 형태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물론 어떤 상수가 제로가 되면 제로 0으로 되면 다 뭐 지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여하튼 간에 표준 형태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공획 복소수로 되는 항과 s가 들어간 항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공획 복소수는 승수가 s의 2승이잖아요. 2승이기 때문에 분자가 가장 크면은 2승보다 2차보다 차수가 하나 작은 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cs 더하기 d가 나온 거죠.
만약 공획복소수 저 형태가 제곱근의 형태로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 승수가 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해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C, D, K3 세 개의 변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공획복소수에 있는 C와 D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방금 실수에서 했듯이 내가 구하려는 상수의 극한값을 적용하는데 보고자 하는 상수를 날리는 거잖아요. 보고자 하는 단항식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획복소수가 이 전체 플랜트에서 공획복소수 부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최종값으로. 아이고. 하기 때문에 식이 S분의 1이 나와요. S분의 2. 그러면 이 식이요 최종적으로 요 위에 CS 더하기 D의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결국에는 S분의 2가 CS 더하기 D랑 같아야 되는 거죠. CS 더하기 D는 폼맷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보는 거야. 이쪽 우리가 이제 여기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라는 걸 이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J 분의 2라는 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그 허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날려야 되잖아요. 분모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를 곱해주는 거죠. 분자 분모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를 곱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은 요 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의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잘못 적었네. CS 더하기 D는 C 마이너스 1 플러스 J. S가 아까 마이너스 1 플러스 J라고 했잖아요. 요 형태로 잘못 적었네. 이거 이제 가로 있네. C랑 가로랑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형태.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결국 왼쪽 근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이거 앞뒤 바꿨죠.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CJ 더하기 D 마이너스 C의 형태가 돼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마이너스 1이 D 마이너스 C랑 같잖아요. 이 공식에다가 C 값을 넣으면 D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획복소수에 있는 분자의 CS 더하기 D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계산해요. 다른 예들도 보면. 그 다음에는 K3를 구해야겠죠. K3도 똑같이 S가 제로로 갈 때 S를 곱해서 S 인자를 날리죠. 그래서 S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 분의 2. 근데 S는 제로로 간다. 그래서 S에 제로를 넣어서 계산하면 2분의 2. 그래서 1이 나와요. 그래서 K3는 1입니다. 따라서 요 S분의 K3는 S분의 1의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공획복소수가 포함된 다항식은 결과적으로 부분 분수 정제법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 거죠. S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 더하기 S분의 1. 근데 여기 예제는 이거를 시간 함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획복소수는 이 S 플러스 1이라는 형태가
분자에서도 반복이 돼야지 우리가 사인 함수